안녕하세요. 제 옆에 있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정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오늘 이 시간 생생하게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정우는 조산원에서 출산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하거든요. 기억을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엄마 유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명상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우리 가족을 위한 일기장입니다. 정말 생명이 탄생하고 보니까 우리 가족이 해냈던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감사하고 축복이었고 큰 선물이었거든요. 그것을 지나가 버리게 되면 정말 잊어버리기 아까운 시간들인데 저에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우리 정우에게도 남길 수 있는 일기이자 기록이고요. 그리고 또 출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또 유용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2019년 5월 6일 날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야외에서 꽃잔디의 날짜에 맞춰서 꽃잔디와 함께 운명을 맞추게 되었고요. 그날 비가 오기도 하고 정말 에피소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어쨌든 5월 6일 결혼을 하고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건 2019년 3월 12일이에요. 3월 12일은 저희가 이제 발리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산부인과에 가서 알게 된 임신 소식을 알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가 동반 이집트 출장을 마치고 나서 저희 둘이서 이제 천천히 아이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날 생긴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랬고 남편은 좀 아쉬워했습니다. 조금 더 신혼을 보내고 싶어 했는데 임신이 돼서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저는 알콩달콩한 신혼을 좀 더 보내고 싶었는데 임신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금? 그걸 모르고 3월 초에 발리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휴가로. 저는 요가, 서로의 여행 시간을 갖자고 해서 갔는데 갈 때부터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속이 좀 미식거리고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가면 좋아지겠지, 가서 쉬자 하고 갔는데 가서도 첫날 이튿날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서핑할 때도 초반에 균형 감각에는 자신 있다 해서 남편보다 더 잘 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컨디션은 무너지는 난조였어요. 먹지도 못하고 이제 우붓 들어가서 요가방 쿠폰을 10회를 막 바로 사기도 했는데 요가 할 때도 처음으로 육체적인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안 좋았는데 몸살도 아닌 게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아침에도 제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항상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이었는데 아침에도 못 일어나고 하루 종일 잠이 오고 발리에서 원래 저보다 먼저 일어나던 사람이 누워만 있고 졸립다 그러고 더 자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먹을 것도 해먹고 바로 앞에 있는 수영장도 혼자 가서 수영하고 놀고 혼자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물론 서핑도 같이 하고 했지만 중후반부터는 저는 괜찮았어요. 마지막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좋은 유명한 곳을 가서 여행하는 일정이었는데 택시를 타고 여행하면서 컨디션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막 식은땀이 막 계속 나고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이제 섬까지 가서 좀 쉬자. 그 유명한 빠담빠담이라는 바닷가에서 딱 봤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누워야 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울 자리도 없어서 저는 저 멀리 가가지고 진짜 모래밭에 뻗어서 누워서 한 1시간 반을 거기에서 누웠다가 거의 기절하듯이 누웠다가 왔던 기억만 있고요. 남편도 마지막에 사진이라도 그래도 하나 찍고 가자 해서 한두 컷 남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돌아올 때 비행기가 기류가 그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리에 계속 앉아있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속이 막 울렁거리고 오바이트를 할 것 같고 해서 승무원분들은 지금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오바이트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정말 그 변기를 잡고 거의 몇 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정말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토해 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니까
임신이구나 확신을 했고요. 남편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몸살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저를 보고는 남편도 확신을 하더라고요. 저도 설마 아니겠지 했지만 임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마법에 걸릴 때인데 걸리지 않았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기도 했고, 사실은 뭐 임신이 되면 어떤 몸 상태가 되는지 모르지만 정황상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도 승무원들이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물어볼 때도 임신인 것 같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승무원분들께서도 남편하고 저하고 자리를 따로 배치를 해줄 만큼 제가 누워서 갈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자마자 가까운 산부인과를 가게 돼서 아기가 지금 이렇게 점이 콕 찍혔어요. 점이 콕 찍혔는데 이렇게 입덧이 심할 수 있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입덧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 다 다르다. 그리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그때 2주, 3주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안정을 취해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아무래도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무리가 됐던 것 같고요. 가서 이제 마술에 걸리는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창조의 마술이 된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발리에 발자도 못 꺼내게 되었어요. 저희가 발리에서 사왔던 뭐 물건이며 뭐 요가복이며 하나도 입지도 못하고 물건도 꺼내지도 못하고 사진도 제가 남편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그것만 보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랬는지 속이 계속 울렁거리는 거예요. 네, 이겁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발리 갔다 와서 뭐 꺼내보지도 못했고 창고에 박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저희가 이사도 했었는데 이사하는 사이에서도 다시 창고에 박혔었고 1년이 훨씬 넘은 최근에 이 물건을 다시 꺼내서 벽에 걸어놨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아기를 만나기 한 일주일 전에 그 사진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발리 사진이 너무 보고 싶다 해서 정말 행복하게 또 추억을 소환하면서 보고 난 후에 며칠 후에 아기를 만나게 된 거죠. 네, 임신 기간 동안에는 저의 몸과 마음,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 그것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도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였고요. 특히 초반에 제가 3개월은 입덧이 심하고 특히 또 코의 후각이 굉장히 민감하게 열리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한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열리구나 싶을 정도로 이 문고리 냄새며 뭐 문짝 냄새며 이 공간, 어디에 가면 그 공간의 냄새, 저기 있는 화장실부터 뭐 창고부터 냄새가 다 나고요.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머리, 샴푸, 얼굴에 발랐던 옷에서 나는 냄새, 피부에서 나는 냄새며 그게 한꺼번에 싹 지나가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오는 그 뭐 입냄새며 말 못한 이야기가 많은데 진짜 그런 후각적으로 너무 열려버리니까 사람이 몸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입덧이 좀 심한 시기였고 그때는 마스크를 또 안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냄새를 더 생생하게 느끼면서 더 좀 고생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3개월 동안 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날은 이제 임신 소식을 어머님께 아버님께 말씀드린다고 갔는데 침대에서 이틀 동안 어머님 뭐 해주시는데 먹지도 못하고 안 먹겠다고 하고 제가 이틀 동안 그냥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오기 직전까지.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 어머님 제가 아파도 이렇게 누워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도 아기가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쉬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힘들 때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너무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고 아픈 모습을 보이는 게 처음인데 사실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그걸 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힘들잖아요. 근데 굉장히 남편이 그때 따뜻하게 해주었거든요. 손길이며 저의 마사지며 눈길이며 말 한마디 들을 때 눈빛을 받을 때 아 내가 힘을 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같이 더 힘을 주었던, 사랑을 주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좀 힘들 때 남편분들이 힘이 좀 되어주시길 여자의 입장으로서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때 프로그램 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잘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 초기에 주변에서도 하도 지금 하는 행동이 평생 간다, 평생 원망 듣지 않으려면 지금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 아니어도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조금 잘해주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많은 변화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매번 잘해주진 않았을 거예요. 사실 별로였을 때도 있을 거고, 한 번은 너무 뭔가에 힘들어 할 때 제 나름대로 조언이랍시고, 지금 너무 힘들어 하지 마라, 그냥 나중에 더 힘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말고 힘내라고 뭐 제대로 된 조언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평생 갈지도 모르겠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빨 나왔다, 시아. 이빨 나왔네. 저기, 이렇게 나왔네.